하나, 둘, 셋, 넷. 뭐라고요? 우리 완두 두 두완이 주완이 주완 지원 지원 지원이 그래. 뭐라고요? 생성물이 생성물이. 고용성이 어떻게 돼요? 뭐야 그거? 그러면은 침전으로 가라앉겠죠? 그러면 걔네는 평형 상수에 안 포함되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. 아, 평형상수에 포함되지 않게 해서 정반응만 가냐고요? 침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침전이 다시 용해가 되는 반응이 또 진행이 되겠죠. 그 반응에 대한 어떤 평형상수가 바로 KSP고요. 그거 말고 침전이 형성되는 반응이 계속되냐고. 그러니까 네. 문제 3번 1-3번에 1-3? 3번이요? 3번 지금 할 거예요? 거기서 FA 이가가 네. FE 3 깔 텐데. 그 생성물이 FE 이가가 어딘데? 철 3가인데 여기는? 네. 철 3가 얘가 왜요? 네. 뭐? 제가 이거 FA3가짜리 수용액을 건드리는데 네, 이 FeOH3 침전이 있어요.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변해가지고 예, 침전이 있어요. 그걸 고려하라고 하면 그걸 하면 되죠. 고려할 수 있어요. 만약에 데이터를 주면 할 수 있죠. 그때는 이제 FeOH3에 대한 또 다른 KSP가 또 있어야죠. 그러니까 KSP가 주어져 있다면 그 침전을 고려하라는 얘기고요. 그게 나와 있지 않으면 다른 침전은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 뭐 아시겠죠? 알겠죠? 그러니까 침전이 나와 있으면은, 그러니까 KSP가 나와 있으면은 그 침전 반응을 생각하는 거고, 아니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알겠죠? 문제를 제한하는 겁니다. 알겠죠? 실제로 철 이온은 물 속에 들어오면 침전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철을 그 물 속에서 침전시키지 않으려면 사실은 약간 산성 조건으로 만들어 둬야 돼요. 이게 약간 중성이나 염기성이 되면 철 같은 경우는 물 속에서 침전이 되는 건 맞아요. 근데 그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걸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언급한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. 언급한 거에 대한 풀이. 그러니까는 그 이제 뭐냐면 고민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고민이 보통은 할 필요가 없어요. 보통 쓰잘데기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내가 그러니까 폄하하기 위해서 쓰잘데기가 없다 이게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내용은 결코 창의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. 무조건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답습해서 암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건 절대 문제 안 나와요.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럼 만약에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풀이만 알면 되고요. 창의적인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.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. 만약에 그런 생각과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그걸 풀 때 잘 안 풀리면 질문을 하면 되고요. 뭔가를 상상해서 만들 필요는 전혀 없어요. 보통의 경우는 아예 큰 의미도 없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. 뭐가 급하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의 풀이법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. 왜냐? 당장 눈에 보이는 풀이법을 내가 외워놓잖아요? 그럼 자기가 상상했을 법한 그런 특별한 경우가 나오면 기존에 외운 것들을 조합해서 풀 수 있는 게 거의 99.999%예요. 그러니까 새로운 상상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. 걱정할 필요도 없고.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기도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건 제한된 조건으로 구성되거든요. 근데 그 제한된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풀이도 존재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답해주기도 되게 어렵죠.
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눈앞에 있는 걸 어떻게 푸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. 알겠죠? 그건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. 모든 공부가. 자, 그 다음 세 번째. 짜잔. 자, 세 번째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. 세 번째 독특한 문제입니다. 시작. 예? 우리 이거 FA 플러스를 응. FAH6에 응. 플러스 여기 해드릴게요. 해드릴게요. 네. 냠. 자, 봅시다. 자, 착화물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번 시험 범위에 착화물이 뭐 엄청나게 나올 줄 그게 아니더만요. 그게 아니고 이 용해 평형과 관련해서 일부 차기원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만 언급하니까 차기원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내가 드렸던 강의는 그 착화물에 대한 전체 강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강의를 볼 필요는 없고요. 그 중에 앞에 두 개만 딱 보면 되는데 그건 내가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. 그래서 몇 번만 봐라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. 알겠죠? 네.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면 돼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뭐 나온 김에 이 문제를 소재로 살짝 좀 착화물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들 자, 바로 1 자, 여기 이제 금속 양이온은 뭐 흔히 봐서 알 텐데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오는 개념 중에 리간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보이세요? 리간드? 번역은 없습니다. 우리말로 리간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번역 없고 발음 그대로 그냥 그 표현합니다. 자, 쟤는 뭐냐면 바로
짜잔. 비공유 전자성을 갖고 있는 비금속 물질을 리간드라고 해요. 자, 그리고 이때 이 리간드랑 반응하는 금속은 보통 양이온이지만 양이온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냥 맹금속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금속이어도 좋고 금속 양이온이어도 좋아요. 알겠죠? 그래서 이때 그 반응을 보통 어떻게 표기하냐면 요렇게 M, L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금속을 M, 왜 영어로 금속을 메탈이라고 해서 M으로 줄여 썼고요. 리간드의 L자를 따서 요렇게. 그리고 이 리간드는 항상 뭘 가지고 있다고요?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.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냐면 요렇게. 그래서 여기 있는 리간드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 있죠. 요게 금속한테 요렇게 제공이 되면서 요걸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공유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에 일종의 공유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리간드의 전자가 짜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일방적으로 제공된다.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. 그럼 저 일방적으로 제공된다 저런 표현을 왜 하느냐? 이게 보통의 공유결합은 자 슈쇼가 있고 슈쇼가 있어서 슈쇼 분자가 이루어졌다고 칩시다. 그럼 보시다시피 수소 분자 사이에 이런 단일 결합이 있잖아요. 그럼 이 전자는 각각 어디서 온 거냐? 원래 수쇼 원자 각각에서 너도 하나 줄래? 나도 하나 줄게.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원자들이 있으면 전자를 왜 객출이라는 말 알죠? 객출. 객출 몰라요? 이 단어 몰라요? 객출? 객. 이게 한자 말이에요. 객이라는 단어에 발음에 한자가 있거든요. 객출 몰라요? 객출. 예, 한자 말이에요. 예, 한자 말이라니까요. 한자라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. 우리 반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. 그럼 거기에 있는 그 구성원들끼리 1,000원씩 내서 이렇게 돈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할 수 있잖아. 그래서 나누어서 1,000원씩 내는 그 행위를 객출. 무슨 말 알겠어요? 그러니까 얘도 하나 내고 너도 하나 내서 결합을 이루자. 이게 보통의 공유결합이라고요. 무슨 말 알겠죠? 그런데 어쨌건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에 공유결합인데 어쨌건 얘도 공유결합일 텐데 재밌는 건 누구만 내는 거야? 리간드만 내는 거야. 무슨 말 알겠어요?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지. 무슨 말 알겠죠?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공유결합을 특별히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. 무슨 말 알겠죠?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좀 상황이 좀 약간 달라 보이잖아?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? 공유결합 중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. 무슨 말 알겠죠? 이제 금속 주변 형성된 배위결합의 개수를
배위슈. 영어 표현으로는 코올디네이션 넘버, 줄여서 CN이라고 합니다. 뭐 예를 들어 ML6라고 하면 이 경우 배위수는 뭐 6이 되는 거지. 무슨 말 알겠죠? 그래서 금속에 리간드가 6개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식의 배위 결합이 6번 돼 있다는 얘기일 테니까 이런 경우는 배위수가 6이다. 조금 더 이제 풍부한 얘기는 내가 드린 그 강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세요. 그리고 리간드 중에 특별히 킬레이트라고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. 그런 특별한 리간드들에 대한 얘기도 그 내가 드린 수업에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근데 이번 시험에는 뭐 아주 자세히 나오진 않을 거예요. 프린트를 보니까 끼케야 뭐 킬레이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그거 뭐 좀 알아보시고. 킬레이트 배웠죠? 학교에서. 아, 배우긴 까먹었다고요? 아, 그래요? 네. 배웠다고요? 아, 배웠다고. 그래요.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 그럼 또 이제 킬레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. 번역은 없고요. 그냥 킬레이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근데 이 킬레이트란 말을 이제 사전적 의미가 뭐냐? 얘는 원래 영어가 아니고 그리스에서 온 말이거든요. 그리스어에서 이 킬레이트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어에서 아 이거 여기 살 잡는 그거 아니야? 양쪽에서 둘러싸는 여기서 킬레이트는 집게. 요거를 뜻하는 말이에요. 예쁘게 잘 그렸죠? 이 개의 양쪽 집게발 있죠? 이거를 그리스어로 킬레이트라고 해요.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여러 번의 배위 결합이 가능한 리간드입니다. 요걸 킬레이트라고 해요. 그러면 이 킬레이트는 얘가 억수로 많습니다. 얘가 천지백가리로 많아요. 그렇죠?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. 바로 첫 번째가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루이스 구조가 요렇게 해서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배위결합을 할 수 있어서 이 에틸렌 다이아민은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두 자리 킬레이트다.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. 그래서 어떤 반응이 가능하냐면 어떤 금속에 요 에틸렌 다이아민이 만약에 3개, 그래서 H2N 탄소 NH2 이렇게 3개가 반응을 하면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금속에 대해서 한 방향, 두 방향, 세 방향, 네 방향, 5방향, 아니 조금 더 옆에 당겼어야 되겠다. 다시 지우개. 지우개.
한 방향, 두 방향, 세 방향, 네 방향, 다섯 방향, 여섯 방향에 대해서 이 에틸렌 다이아민이 보시다시피 얘를 그냥 파란색으로 좀 표현을 하면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두 자리씩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무슨 말 알겠죠? 여기 이제 여기서 얘기한 질소가 요렇게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. 그래서 질소가 요렇게 금속한테 베이 결합을 하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두 자리씩 결합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에틸렌 다이아민 같은 경우는 또 뭐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거울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알겠죠? 근데 뭐 거울상 얘기까지 학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하는 이런 리간드는 한 번에 지가 두 번의 베이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보시다시피 리간드는 3개지만 금속 입장에서는 베이 결합을 몇 번 하게 된 거예요? 6번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베이 수가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무슨 말 알겠죠? 그래서 이제 킬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그 한 번에 여러 번의 베이 결합이 가능한 리간드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두 자리 킬레이트가 있는 반면 세 자리, 네 자리, 다섯 자리, 여섯 자리, 일곱 자리, 여덟 자리, 아홉 자리, 열 자리, 12자리, 13자리 별의별 게 다 있어요. 알겠어요? 별별 게 다 있고 이 킬레이트의 종류는 거의 무한 가지로 많아요.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첫 번째가 두 자리 킬레이트 에틸렌 다이아민이고요. 두 번째가 EDT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6자리 킬레이트입니다. 얘는 구조가 복잡해서 뭐 이게 다 그리기는 좀 그런데 아마 여러분 학교 수업 자료에도 있을 거고요. 예, 있을 거고요. 예,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내 수업의 자료에도 있거든요. 있으니까 그걸 보고 뭐 참고하시면 돼요. 근데 뭐 나도 지금 외워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걸 거야.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야. 네 방향으로 있어. 요거다. 그럼 여기에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있죠? 여기도 질소가 비공호 전자가 있죠. 그 다음에 CO-의 비공호 전자 있죠? 마이너스의 비공호 전자, 마이너스의 비공호 전자가 있죠. 그래서 베이 결합을 여기서 한 번, 여기서 한 번, 또 여기서 한 번, 여기서 한 번, 여기서 한 번, 여기서 한 번 베이 결합이 가능해요. 무슨 말 알겠죠? 알겠죠? 그래서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번의 베이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저런 녀석을 그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하는데 안 잘려. 하는데 저런 킬레이트도 있다. 근데 좀 더 자세한 건 그 내가 드린 교재에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세요. 알겠죠? 오케이, 됐다. 자, 그래서 이 착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재밌는 건 바로 이겁니다. 자, 너 썼죠? 여기 썼죠? 썼죠? 자, 그 다음 여기 줄게요. 여기 줄게요. 오케이. 자, 네 번째 형성상수. 영어 표현으로는 formation constant. 자, 뭐가 가능하냐면 금속이 있는데 리간드가 반응을 해서 ML 이렇게 될 수 있어요. 이때 평형상수를 베타 1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의미는 요거예요. 평형 상태의 금속의 농도, 리간드의 농도, 그리고 금속 ML의
농도. 요 B를 베타1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보통의 평형상수죠. 그래서 반응물 분의 생성물인데 그게 하필 금속과 리간드, 그 다음에 금속 리간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. 자, 근데 얘가 반응이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반응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무슨 말 알겠죠? 그럼 이때 여기서 베타2는 MLL의 ML2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. 이런 식으로다가 최종적으로 금속의 리간드가 N개가 붙는다. 그럴 때 베타 N이라고 하는 상수도 있겠죠. 그럼 걔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? ML N-1 L over ML N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. 맞죠? 그리고 나면 이때 자 여기 줄게요. 여기 준다잉? 준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이 반응의 평형상수 KF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의미상 여기에 나와 있는 베타1, 베타2, 베타 N까지를 싸그리 곱한 거예요. 무슨 말 알겠죠? 그리고 이게 평형상수 관계에서는 이렇게 표현돼요. 이때 여기에 있는 이 KF 얘를 뭐라고 부른다? 포메이션 컨스턴트 형성상수라고 하는 겁니다. 중요한 건 보통의 경우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배위 결합은 매우 강력합니다. 그래서 사실 화학 결합 중 가장 강력한 게 배위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뭐 종류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합력이 굉장히 큰 게 바로 이 배위 결합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된다? 아주 강한 만큼 저기에 있는 KF 역시 very large 엄청나게 커요. 보통의 경우 10의 10승 이상이에요. 그렇죠? 엄청나게 큽니다. 아주 크다. 무슨 말 알겠죠?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돼? 착화합물 형성은 거의 100% 진행이 된다. 아시겠죠? 그래서 금속이 있고 리간드가 있으면 그 둘 사이의 반응은 엄청나게 잘 된다.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알겠죠? 오케이, 됐다. 그러면 이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철하고 무슨 관계냐? 이겁니다. 자, 여기 줄게요. 네. 준다잉. A. 일, 이. 자, 물속에서
금속 양이온의 휴화. 그 수화 과정 역시 착이온 형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누구냐? 지금 문제에서 맨 초반에 문제 2의 경우 FeCl3 얘를 물속에 녹이죠. 이때 Cl-가 뭐였어요? AgCl이랑 침전이 됐지만 그때 여기에 있는 철, 얘가 지금 이온가가 몇 가냐면 3가 플러스일 거라고, 그지? 저 3가 플러스 철 이온이 침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. 관계가 없는 구경꾼 이온이라 할 수 있는데 얘가 물속에 녹아 들어온 다음 어떻게 되냐는 거지. 무슨 말 알겠죠? 지금 몇 시죠? 45분이요. 몇 시 45분? 아, 진짜요? 모르게 금방 가요?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자, 보자. 그래서 이 철 3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. 3가가 H2O. 자, 물속에 들어오니까 H2가 제일 많겠지. 얘가 6개. 반응을 하면 어떻게? 자, H2O 잘 보세요.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? 비공호 전자가 있죠. 그러면 이곳으로부터 얘가 뭐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? 리간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철 3가가 뭐? 자, 이렇게 된 상태로다가 여기에 H2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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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2O 이렇게 된다 이란 말이죠. 그래서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가 금속한테 베이결합이 되면서 철 주변에 물 분자가 이렇게 6개가 들러붙을 수 있어요. 이것을 Fe 단순히 Fe3 플러스 AQ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.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철 이온이 뭐 이렇게 F 해서 뭐 AQ 수용액 중에 녹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 금속 양이온 주변에 물이 리간드가 돼서 6개가 붙어 있는 상황을 뜻한다는 얘기예요. 무슨 말 알겠죠?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쉽게 얘기했던 게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런 착화합물 형성이랑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철만 이러겠어요? 모든 금속 양이온은 다 이런다고 봐야 되겠어요? 모든 금속 양이온은 사실은 다 이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무슨 말 알겠죠? 알겠죠?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철은 몇 배 위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? 6배 위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?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이거 당장 문제 푸는데 관계는 없지만 이 6배위가 우리 자연계의 대부분입니다. 금속 입장에서 몇 번의 베이결합을 하느냐가 베이수라고 했었죠. 그러면 그 베이수가 어떻게 되느냐? 금속마다 특징이 있긴 하지만 사실 1배위, 2배위, 3배위, 4배위, 5배위, 6배위, 7배위, 8배위, 9배위, 10배위, 13배위까지 난 봤거든요.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어요. 다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실제 화합물들을 찾아보면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뭐다? 가장 흔한 게 6배예요. 알겠죠? 이유가 있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이번 시험에 나올 건 아닐 것 같고요. 그냥 6배위가 흔해서 보통 저런 예시들이 많을 거예요. 알겠죠?
그리고 이제 왜 6배기가 맞느냐에 대한 얘기는 절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. 근데 문제에서 나온 예시들을 보면 저런 차기온들의 경우 6배기가 흔할 거예요. 그죠? 뭐 이유가 있는데 뭐 그러려니 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. 그래서 지금도 이 철이 이렇게 6배기를 이룬다. 라는 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. 이때 재미있는 것 여기 줄게요. 여기 준다. 에잇. 삼. 그리고 아까 형성상수가 보통 뭐 하다고 했죠? 형성상수가 보통 뭐 하다고 했어요? 무지막지하게 크죠? 보통 어느 정도로 크냐면 10의 10승 이상이에요. 그럼 10의 10승이면 100억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철 3가가 물이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그 차기온이 되는 것도 평형상수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경우도 그냥 이건 거의 100%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100%가 아니라 99.8% 정도 되는 것까지 만약에 양적인 계산을 하고 싶다면 이 평형상수가 주어져 있겠죠. 무슨 말 알겠어요? 실제로 얘가 만약에 99.8% 정도만 이렇게 돼 있다. 그럼 관련된 계산을 해라 라고 하면 이 반응과 관련된 평형상수도 주어지겠지. 그런데 문제는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는 있어요, 없어요? 없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면 100% 이게 됐다고 가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. 무슨 말 알겠죠? 그래서 넣어준 철 3가는 100% 이런 꼴로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독특하게 뭔 일이 벌어질 수 있다? 짜자자잔, 사내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. 자, 무슨 말이냐? 요렇게 철 3가 플러스인데 여기에 한 방향, 두 방향, 세 방향, 네 방향, 다섯 방향, 여섯 방향에서 H2O, H2O가 붙어 있죠. 자, 근데 어떤 한 방향에서 자, 산소가 붙어 있고 슈쇼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요? 산소가 원래 비공호 전자가 두 개인데 두 쌍 중에 하나를 철에 베이결합을 한 거고요. 수소 두 개가 있죠. 그럼 이때 놀라웠게도 여기서 사내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자, 어떻게? 요렇게. 한 다음에 여기서 누굴 떼볼까? 그래, 얘를 떼자. 제가 요렇게 떨어져 나와요. 여기 얘가 요거라는 거 아시겠죠? 보이세요? 네. 자, 그럼 여기에다가 전하량 표시를 좀 해볼게요. 슈쇼가 전자 하나 없이 떨어져 나왔어요. 그럼 이온가가 뭐겠어요? 1 플러스겠죠? 무슨 말 알겠어요?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산소
얘는 원래 어떤 상태겠어요? H2O가 아니라 OH-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럼 3 플러스에 1 마이너스가 더해지면 전체적으로 이온가는 뭐가 되겠어요? 2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.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? 그럼 잘 보세요. 얘는 전체적으로 몇 플러스예요? 얘는 전체적으로 그냥 3 플러스죠. 왜냐면 H2O가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철이 3 플러스니까 전체적으로 3 플러스지.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버리면 2 플러스하고 1 플러스가 어떻게 되겠어요? 분리가 되죠. 그럼 여러분 잘 봐요. 2 플러스하고 1 플러스는 보시다시피 전기적인 뭐가 나타나겠어요? 청력이 나타나겠죠. 그러면 전기적인 청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떨어지면 다시 붙기 쉽겠어요? 어렵겠어요? 다시 붙기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사내리가 되고 나면 이 상태가 일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알겠죠?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은 자, 아무래도 얘는 플러스가 강하죠. 그런데 마이너스가 강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?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얘가 더 강한 배위결합이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래서 가지고 있던 H2O 중에 일부가 이렇게 산эл이 되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. 무슨 말 알겠죠? 이것에 대한 양론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. 자. 자, 우선 철 3가의 초기 농도부터 구해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철 3가가 문제 2에서 농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0.20몰이라고 했거든요. 그리고 철 3가의 부피가 0.25리터인데 문제에서 AgNO3 수용액이랑 더해서 전체 부피가 0.50리터가 됩니다.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0.10몰이 되겠죠. 무슨 말 알겠죠? 그런데 이게 100% 뭐가 된다고 했어요? 100%. 얘가 그냥 100% 이렇게 된다고 했죠? 왜? KF가 매우 크다. 그래서 얘가 100%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때 양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. 바로 FeH2O6 3 플러스가 FeH2O 5OH 2 플러스의 H 플러스 이런 양론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무슨 말 알겠죠? 승윤 거의 다 끝났어요. 여기 있죠? 힘내주세요. 여러분 다 끝났어요. 끝났어. 잘 봐. 잘 봐. 이제 초반에 이 얼마 있어요? 0.10몰 반응해요. 빼기 X, X, X만큼. 그리고 끝이 나요. 0.10 빼기 X, X, X. 그럼 이때 사내리 상수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? 얘분의 얘 이렇게 쓸 수 있겠죠? 그러면 0.10 빼기 X분의 X제곱. 그리고 이 사내리 상수가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져 있죠?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. 10의 마이너스 2승. 그러네. 0.01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런 말이지. 무슨 말 알겠죠? 알겠죠? 이때 여기서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? 얘 같은 경우는 근사하기가 좀 어려워요. 왜 근사를 못하죠?
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평형상수가 초기 농도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. 그렇죠? 꽤 평형상수가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근사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돼?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0.01 x 빼기 0.001 이퀄 제로 라고 쓰고 2차 방정식을 활용한 근해 공식을 풀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근해 공식을 풀면 이 경우 x가 뭐라고 나오냐면 0.027이 나와요. 이 근해 공식 풀 때 문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루트 41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보시다시피 근사하지 말고 꼭 2차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인 거죠. 알겠죠? 그래서 이런 뉘앙스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. 오케이, 됐다. 자, 침전 평형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중요한 문제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룰 거고요. 그거하고 또 별개로 그 산염기 내가 올린 거 꼭 복습해야 돼요. 알겠죠? 사실은 이번 시험에 또 가장 많이 나올 게 산염기니까 그 부분도 꼭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그리고 요 침전 쪽은 내가 또 숙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거기 이제 그 단체 카톡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, 됐다. 잠깐 여러분 출석을 출석. 있다. 어디가? 화장실로. 그래. 잠깐. 볼펜 좀 주세요. 땡큐. 승무 왔고, 종석이 안 왔고, 승윤. 그 다음에 선효 왔고, 휘웅이 왔고, 준우 왔고, 지원이 왔고, 서위 왔고, 이동건 왔고, 강주한 왔고. 나 강주한 안 왔구나. 완도 안 왔구나 오늘. 그 다음에 진혁크 왔고, 정동현 왔고. 오케이. 그러면 종석이는 동영상 보고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네. 주환이도 동영상 보고. 오케이, 됐다. 땡큐. 네. 아유, 끝났다.